밥 한 끼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경로 할인 적용해 드릴까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도 들기 전에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친절이었고 분명 혜택이었을 텐데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오늘은 그 식당에서 있었던 단 5분간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나이 든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그쪽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작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팠고 몸이 조금 으슬으슬했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던 그런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먹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 한 그릇, 소박하지만 속을 달래주는 그런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탓인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2명의 중년 여성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안쪽 구석에는 혼자 신문을 펼쳐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누군가 앉아서 메뉴판을 집어드는 아주 일상적인 동작. 수백 번도 더 해온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크게 들어간 코팅 메뉴판이었는데 아마도 연식이 꽤 된 것인지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순대국밥, 돼지국밥, 설렁탕, 갈비탕 다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메뉴를 훑으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순대국밥을 먹어야겠다고 거의 마음을 정해두었지만 그래도 메뉴판을 보는 행위 자체가 주는 작은 설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다른 메뉴를 살펴보는 그 잠깐의 시간. 그건 밥을 먹기 전에 주어지는 아주 소소한 여유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대국밥으로 결정했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내려놓으려는데 젊은 직원 한 명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20살이 됐을까 싶은 볼이 통통한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밝은 인상에 목소리도 또렷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순대국밥 하나를 주문했고 그 직원은 메모를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로 할인 적용해 드릴까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별다른 뉘앙스 없이 그냥 안내하듯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도 않았고 뭔가를 지적하거나 비꼬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으로 절차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르신처럼 보이시는 손님이 오시면 혜택을 안내하는 것이 식당 방침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절의 일환으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단 0.5초의 정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0.5초 안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웃으면서 아직 그 나이는 아닌데요 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왜 이 간단한 질문 하나에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 저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주방 쪽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 테이블에 남겨졌습니다. 국밥이 나오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5분 동안 저는 국밥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을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조용히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지만 사실은 꽤 오랫동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작은 국밥집의 한 직원이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 질문을 깨워버렸습니다.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두 여성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구석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저 하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서 뭔가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너지거나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서랍 하나가 조용히 열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천천히 제 앞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 경로 할인, 경로석, 경로 우대. 이 말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배고픔을 채우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그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은 왜 이렇게 짠 것 같지? 울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유도 잘 모르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받은 경로 할인이 뭐가 대수라고. 고작 몇백 원, 아니 몇천 원을 아낀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가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른인데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식당 직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게. 하지만 흔들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운전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대중교통을 주로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할 때는 직접 핸들을 잡습니다. 예전처럼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즐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동네 안에서의 운전은 여전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게 뭔 복잡한 기계냐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꽤 익숙해져서 공과금도 내고 계좌이체도 하고 가끔은 유튜브나 카카오 같은 것도 씁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지는 못해도 적어도 뒤처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음악도 찾아 듣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그냥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검색해서 듣는 법도 배웠습니다. 최신 유행가를 즐겨 듣는다기보다는 좋다는 말이 들리면 한번 찾아보는 시기지만 어쨌든 찾아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뉴스도 보고 사회 문제도 나름 생각하고 가끔은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늙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눈가와 이마의 주름도 예전과 다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씩 손을 짚게 되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합니다. 오래 걷고 나면 다음날 피로가 남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저는 여전히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30대의 일에 치여 밤새 서류를 정리하던 그 사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어서 주말에도 쉬지 못했던 그 사람. 삶이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의 저이고 저는 그 연속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감각,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하는 방식.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그대로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스스로를 노인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항상 나보다 좀 더 나이 든 분들, 나보다 더 힘이 약해 보이는 분들, 나보다 더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 붙는 말이라고 막연히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저를 다른 칸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칸의 이름은 경로였습니다. 경로 할인.
경로 우대석, 경로당, 경로복지. 이 단어들은 다 어떤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식당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저는 그 이미지 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직 그 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비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서이고 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그대로인 나를 세상이 먼저 정리해버린 느낌. 나는 여기 있는데 세상의 눈에는 이미 저쪽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 그 느낌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갑자기 소개받지 않은 채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린 것 같은 느낌. 아, 그게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되묻고 싶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그 감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직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로 할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나이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묵직한 걸까요?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끝나고 동네 어른들 곁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때 동네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나이였던 분들처럼요. 그분들도 한때는 저처럼 뛰어다니고 꿈꾸고 사랑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그분들 안에도 젊음의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걸 어린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예전에 제가 어른들을 바라보던 그 눈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 나이셨던 분으로, 늘 저 자리에 계시던 어른으로.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저는 그날 소파에서 오랫동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조용히 앉아 제 나이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로서의 나이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이와.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말을 할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진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신체의 변화이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저는 그게 훨씬 더 안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아래, 뼈 아래, 아마도 기억의 가장 깊은 곳 어딘가에. 제가 처음으로 내가 많이 나이 들었구나 라고 느꼈던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 감각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서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를 듣고서야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그 친구를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둘 다 그만큼 변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남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안에는 예전의 내가 있는데 밖에서 보이는 건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감각이 그날 식당에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더 분명하게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중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 마음속에는 여전히 30이나 40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은 나를 이미 다른 시제로 읽기 시작하는 것. 그 간격, 그 어긋남,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핵심적인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그 결론에도 도달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음이라는 시간은 빠르고 뜨겁고 선명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고 비교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자기 자신과 좀 더 화해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30살의 저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더 잘해야 하고 더 빨리 성과를 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저는 제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남의 기준으로 제 삶을 채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이 넘으면서 그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50이 되고 60이 넘으면서 저는 점점 더 제 삶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늙어가면서 얻는 것들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 남들의 평가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래된 우정, 오래된 추억, 오래된 물건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새 것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깊이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식당에서의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얻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나를 분류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그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경로 할인을 받는 것이 왜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그건 단순히 나이를 확인받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가 경로라는 단어에 담아온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 경로, 어르신 같은 말들은 종종 더 이상 주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 과거의 사람. 하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된 젊은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기억과 지혜를 품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슬퍼하고, 지금도 꿈을 꾸고, 지금도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거나 욕구가 없어지거나 삶이 단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해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쌓여 있으니까요. 그러니 경로라는 두 글자에 담긴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주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존중. 그게 담긴 언어와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그 식당 직원에게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은 그냥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한 것뿐이고 저도 그것을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너머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이 듦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혹은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갈 일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경로 할인을 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 안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를 지금보다 조금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나이가 되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예를 들어 30살의 나에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일하던 그 시절의 나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돼. 결국 중요한 건 그것 말고 다른 데 있었거든. 하지만 그 말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절에 그 노력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때의 이유가 있었고 그때는 그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든 지금의 저를 과거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성기가 아니다라는 시선, 이미 지난 사람이라는 시선, 그건 오직 시간을 직선으로만 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화살표 위에서 나이 드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 결국 종착역에 가까워지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꼭 그런 직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건 직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강 같습니다. 강은 때로는 빠르게 흐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릅니다. 굽이치다가 잠시 잔잔해지기도 하고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은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 치는 구간이었다면 나이 든 지금은 강폭이 넓어지고 물이 깊어지는 구간 같습니다. 빠르기는 줄었지만 대신 깊이가 생겼습니다. 출렁이는 정도는 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강을 건너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잃은 것들은 주로 시간이 가져갔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가셨고 어릴 때의 친구들 중 몇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체력도 가져갔고 어떤 꿈들도 가져갔습니다. 한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던 것들 중에 결국 이루지 못한 것들. 그것들은 조용히 손을 놓고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도 강은 계속 흐릅니다.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잃은 것들보다 덜 드라마틱하지만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한 것들입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아는 것, 빠른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된 것, 화가 나도 금방 사귀는 법을 배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것. 젊었을 때는 지금이 당연했습니다. 내일이 당연했고 다음 달이 당연했습니다. 시간은 항상 남아도는 것이었고 소비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압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날 식당에서 먹은 국밥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경로 할인이라는 말에 묵직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저는 그 따뜻한 국물이 참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순간에 존재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서글픔과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 어쩌면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슬픈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름다운 것도 아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아름답게만 포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노년은 황금기다. 늙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선물이다.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도록 두면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경로 할인 한마디에 가슴이 묵직해지는 감정은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약한 마음이나 노인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또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강은 계속 흐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그 강 위에서 아직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경로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웃긴 상황도 아닌데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을 다 겪고 나서 결국 돌아오는 곳이 이 영수증 한 장이라는 게 뭔가 인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큰 길을 걸으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려는 듯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그 바람이 이상하게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국밥이 따뜻하게 뱃속을 채우고 있었고 하늘은 파랬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순간은 충분히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저는 그 직원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입니다. 그 청년은 그냥 본인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질문 하나가 저에게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생각들을 깨워줬습니다. 그날 저녁 소파에서 했던 그 긴 생각들. 나이 든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오늘 할 일이 있고 내일 갈 곳이 있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생각들이 항상 제일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경로 할인 적용해 드릴까요? 라는 한마디가 그 밀린 생각들을 갑자기 앞줄로 불러냈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쓰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꼭 경로 할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마주친 것 같은 느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줬을 때 순간 멈칫했던 경험. 누군가 어르신이라고 불렀을 때 그게 나를 향한 말인지 잠깐 두리번거렸던 기억. 혹은 아직 그 나이가 아닌 분들이라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서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말 한마디에 표정이 바뀌는지, 왜 그런 작은 일에 감정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몸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달라짐을 하나씩 받아들여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들은 모두 정상이고 모두 자연스럽고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국밥을 먹고 거리를 걷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날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흐른 시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버텨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인을 받을 이유가 아니라 경의를 받을 이유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저처럼 묘한 감정과 함께 그분께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앞으로 하게 될 모든 분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건넵니다. 당신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어떤 칸에 넣든 당신 안에 당신은 여전히 살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혹은 이런 감정을 곁에서 보셨다면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안에서 덜 외롭습니다. 감사합니다.